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해서 저는 친정 부모님을 집에 불렀고요.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손 나가기 전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고 결국 남편은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기로 장인 나를 폭행했다. 너네 집안이 날 망가뜨렸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1년 반 동안 말하며 8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시댁 경조사는 참석하길 바랬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시댁 칠순 잔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했더니 요즘은 저에게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고 올해 7월에 집을 나가겠으니 너가 알아서 살라며 그럽니다. 저는 남편과 소통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편이 뭐가 좋아요? 어, 아니, 8번이나 네, 이혼하자고 하는 남자인데, 네. 조선시대 같으면 결혼하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도 살려고 애를 써요. 어, 일단 아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이 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애기 남편의 빼고, 애기 좋은 점보다 빼고 남편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뭐 남들 남편처럼 뭐 이렇게 술을 먹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기타 치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생활하는 점? 그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직장 다녀야 안 다녀요? 네, 아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원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네, 다녔습니다. 그럼 남편 직장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 지금은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말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막 몸을 바르르 떨면서, 이제 털끝만큼도 너가 싫고, 뭐, 자기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으면 어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친정 부모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그걸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아니 둘이 결혼하다 뜻안맞는데 왜 자기가 결혼까지 한 성인이 아빠는 왜 불러? 그때는 좀 처음에 그 이혼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결혼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100년 가약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어, 이 남편의 잘못을 좀 뭔가 알아차리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빠를 부른 것 같아요. 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 알고 자기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갈등이 음. 있는데 시부모들이 다 오고 시누이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협박 공갈한다면 더 싫어지지 그게 좋아지겠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네, 해야지. 뭐 그건 네, 지나간 일이고 예, 남편이 그 정도로 자기하고 대화하려면 음, 막 소름이 끼치고 떨린다 음. 하면 남편이 어떤 자기와 남편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자기가 우울증 걸린 것 어. 같다고 얘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좀 받아보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음. 왜 내가 너 얘기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랬더니 자기는 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재의 본인이 병원에 안 가면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병원에 갔으면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해 당사자가 강제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로 많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러지만은 부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무슨 큰 결국 내 잘못이란 얘기 아니냐. 내가 정신질환이돼가 이렇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첫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또 심해져 가지고 만약 입원을 시키려 그러면 그게 이제 가끔 100명 중에 한 명은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모략을 해가 강제 입원을 시킨 그런 옛날에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막 폭행을 했다. 그다음 물건을 때려 부셨다. 막 길거리에서 막 절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저 질환이다 할 때는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제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볼 때는 저 정도면 저거 어떻게든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아주 부작용 때문에 입원이 어렵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안 가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이에요. 거기 매달리지도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전긍긍하지도 말고 오케이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러지도 말고 자기는 애기도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하는 자기 그 마음이 있으면 남편에게 알았다라도 하지 말고 항상 말은 상대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같이 살겠습니다. 어떻게 뭐 감정을 건드려도 그렇게만 말하지 이렇게 안 살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안 살겠다고 오케이 알았다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혼하면 하는 거지 뭐 두려워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남자하고 굳이 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를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상대의 심리 상태는. 상대의 심리 상태는 이혼을 내걸어서 굴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혼이 핵심이 아니고 굴복을 받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그럼 네가 그래 원해 하자 이게 상대의 뜻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 이제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자기가 엎드려 주는 게 제일입니다. 그 속으로 뭐 내가 잘못해가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네가 엎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고 애기 아빠한테 뭐 좀 엎드린다고 뭘 그걸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대 말대꾸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혼하자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소송 걸어놨다. 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또 했다 하더라도 그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같이 살겠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면 돼요. 재판장에 가서도 판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이 뭐가 문제인지 지금 대화를 할래 해도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데 저만 보면 화가 난답니다. 제가 아마 부족해서 그러는데 제가 뭐 어떤 문제에서 그런지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부 클릭이나 이런 데 어디 가서 뭐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판사님 저희들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면 돼요. 요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는. 그래서 판사가 보고 이혼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되고 살고 싶은데 남자가 끝까지 원해가 이혼을 해야 자기가 후가가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거나 자기가 뭐 오케이 알았다 이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이혼한다고 끝이 안 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아빠니까 어쨌든 끝까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끝을 내더라도 그렇게 끝을 내야 자기의 미래에 이러한 어려움에서 살아도 좋고 헤어져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살고 안 살고 이런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제가 부족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나는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이혼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이 정도 갖고 남편이 이혼서 낸다고 해서 이혼이 잘 안 됩니다. 법원에 가면 자기가 사인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혼을 해도 유리한 이혼이 됩니다. 뭐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 아이에 대한 문제 이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 판사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하는데 이 죽을 때까지 저렇게 갈등이 심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낫고, 남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간에 이걸 억지로 놔놓으면 자살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책임인 것처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혼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도 좋고. 그걸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끝까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별로 중요 안 하고 끝까지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거하고 저는 같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요걸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살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댁에서도 이런 이제 장인한테 뭔가 안 좋은 거를 자기 자식이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남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 그러면 분들이 시댁에서 저를 그러면 시아버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놀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과물지대셨는데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말면 돼요. 네, 그렇게 제가 혼자 내려가서 했는데도 뭐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남편한테는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너는 뭐 우리 못 시댁의 받아들이고 안 경상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꾸 사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들이 몫이고 하는 건 내 몫이니까 그냥 한 걸로 끝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시댁 경조사는 이게 가는 게 나을까요? 자기가 이혼 안 하려면 가야지. 경조사도 또박또박 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살고 싶다고 이래야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 책임이 자기한테 안 돌아오지. 자기가 경조사에 안 가겠다는 건 안 살 각오를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못 갈 형편이 될 때는 전화해가 미래가 제가 이런 일로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뭐 경비라도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든 보내드리고 이렇게. 요즘 결혼이 약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어떻게 나든 뒤끝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혼을 해도 아이가 크면 아이는 그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야 자기 생각하기에는 애가 안 갈 것 같지만은 한국의 가족 제도에서는 애가 그 집에 가야 되잖아요. 크면. 애가 대학을 가고 애가 크면 결국 그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마하고 시댁 관계가 이혼을 해도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야 아이가 좋지. 안 그러면 아이가 그 집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생각해야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네. 결과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지금 남편이 죽을 가능성도 있고 이혼할 가능성도 있고 아이가 크면 또 그래도 아이가 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은 자세를 좀 낮추고 본인이 또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살고 싶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자기 책임을 남편이 어떻게 하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헤어져도 후유증이 없는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